구이 영화 알아볼까요? C'est un tournevis ou un truc dans ce genre. Ça n'a pas l'air très professionnel. Mais qui peut bien faire une chose pareille? Aucune idée. Pourquoi quelqu'un essaie de... 구이는요? 내가 할 줄 알았어. Hey, ouais.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y a? Calme-toi. Qu'est-ce que c'est? Amor! 구이는 아모르. 캐스키아는 뭐야? 아까 캐치해내셨어요? 캐스키야. 무슨 그 뭐야? 캐스키야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거야?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봐요 좀. 캐스키아? 네. 캐스케도 이게 워시잖아, 워. 네, 우리 할아버지가 밤에 이 악몽 같은 걸 꾸니까 할머니가 할머니가. 옆에서 이 캐스키야. 좋습니다. 네. 아모르입니다. 기억나는 장면이었네요. 아유,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구나. 암모르. 네, 아무르 1912년작이고요. 예, 불어로 사랑이란 뜻이죠. 예. 사랑. 예. 1912년? 아, 1912년이라고 그랬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 2012년. 우리가 1912년이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거든. 일제 시대 얘기라고 그래. 2012년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영화입니다. 예. 주연인 남녀 할아버지, 아, 할머니, 예. 예. 남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게이레즈원 영화 끝났거든. 예. 할아버지인 조르주 역으로는 장 루이 트린티냥이라는 트린티냥. 배우가 나왔고요. 아, 예. 할머니 안느 역으로는 엠마누엘 리바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딸 에바 역은 이자벨 위페르가 나왔고요. 예. 이자벨 페르는 우리 전에 파리네 여인들 이런 거 할 때 했었죠. 네. 뮤지컬 영화 할 때. 네. 프랑스 아주 중견 여자 배우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이죠. 네. 네. 이 영화는 2013년도에 네. 미국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요.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에마누엘 리바 연기상 받았죠. 바프타에서 받았나? 예, 마프타에서 예. 여우주연상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무르는 제목과는 다르게 암울하죠. 그러네 좀 예. 암울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 프랑스 영화답게 아주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때요? 이 영화 이거 2012년에 나왔던 영화죠. 네. 그래서 나와서 굉장히 논란도 좀 되고 또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들 80대 때 이 영화를 찍었는 거 아니야? 특히 이 장루이 이분은 옛날에 정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삼촌 세대가 좋아했던 남과 여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프랑스 영화. 네, 그 음악도 유명했죠. 진욱이 눈 깜빡거리고 있어. 네. 그 남과 여에서 그 주인공 카레이서로 나왔던 네. 그 장루이 트레티냥. 네. 트레티냥 이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프랑스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였죠. 근데 여전 다리가 불편한 노인. 완전 노인 예, 그렇죠? 그 영화를 정말 이분이 뭐 1920년대생이야. 네. 그러니까 이 영화 12년 영화니까 뭐 80대 그리고 뭐 아직도 근데 뭐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인 엠마누엘 리바 이분은 내가 이 영화 봤을 때 이 영화 보기 몇 달 전에 그 히로시마 내 사랑을 봤거든. 항상 저 영화 한번 언젠가 봐야 되는데. 히로시마 내 사랑의 그 여자 주인공이세요? 그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소데스카. 히로시마 몰랐어요. 그 영화 봤는데죠. 봤어요? 네, 거기 나오는 그 일본인 남자와 사랑하는 네. 그 프랑스 여자예요. 그렇구나.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봐가지고 되게 그때 깜짝 놀랐죠. 막 이러면서 봤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분은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아주 곱게 늙으셨죠.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스트로크, 풍, 네. 중풍. 뇌졸중에 예, 뇌졸중. 걸린 할머니 역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해서
많은 그런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리고 뭐 85세인가 그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기록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특별한 게 이 80대 노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젊었을 때 한 칼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우리 삼촌 이모 세대들도 저분이 저렇게 늙었구나. 근데 보여주는 연기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너무나 몰입할 수 있어요. 이게 프랑스 아주 먼 뭐 나라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병이잖아요. 뇌졸중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렇죠?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많아요. 노부부들이 그렇죠. 많고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그래서, 집안에도 있고. 간병인하고 네. 이게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22세기를 볼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무르는 보면서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참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영화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두 사람이 참 인고 부부고 참 사랑하고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떤 인문학적 소양, 그렇죠.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둘 다 이제 예, 피아노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음악 선생님 출신 음악을 사랑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사는 이 두 부부의 어떤 말로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생은 뭐지? 사랑은 뭐지? 과연 영원한 사랑은 뭐지? 뭐 이런 거를 막 생각하게 해주면서 그걸 근데 막 이렇게 해피엔딩이나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아니고 아주 덤덤하게 현실, 자연주의로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 볼 때도 가슴이 아팠고 다시 보니 더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천년만년 젊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나마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저 부부는 그래도 돈이라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든 건 없잖아요. 그냥 예전처럼 그 두 부부가 같이 살 수, 그러니까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죠. 살 수 없다라는 그 아픔은 있지만 그렇죠. 돈 없어서 뭐 고생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런 문제까지 생활고까지 겹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복지가 안 돼 있잖아 우리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이런 거 1위고 막 이렇잖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서 가슴 아프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스포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지금 최 과장이 얘기한 그 포인트예요. 복지가 굉장히 잘 되는 프랑스고 이 사람들 굉장히 미들 클래스이고 어퍼미들이죠. 그렇죠. 예. 잘 살고 딸도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런던에 살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자기 제자들이 예, 막 찾아와서 인사하고 예, 막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감당해내는 예. 그런 얘기죠. 예. 뭐 스토리가 그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진행이 굉장히 느려요. 느리죠. 너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보여줘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쓸데없는 장면 막 이렇게 예. 그냥 사진 같은 걸 막 이렇게 그냥 집구석을 보여줘 막.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꽃을 따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꽃을 사와서 꽃을 자르는 장면, 예.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꽃을 하나씩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엔딩 쪽에 그렇죠. 그 장면도 그렇게 길게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 하나 따는 거를 한 몇 송이 정도 따니? 진욱이 안 썼냐? 안 셌니? 한 10개? 10개 더 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느리게 아주 천천히 그 두 부부의 이제 마지막을 보여주는. 영화의 시작은 마치 무슨 약간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 같아요. 처음에 경찰이 집을 따고 들어오죠. 맞아요. 예. 네. CSI처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사랑인데 왜 이런 거지? 왜 아무른데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암울해집니다. 예. 근데 참 뭐랄까 이 부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부일 것 같아. 처음에 음악회 가서 자기 제자의 공연을 보잖아요. 슈베르트 즉흥곡 그 연주가 딱 나오면서 알렉상드르. 중간에 한번 오지지. 네. 근데 그 씬부터 무대를 안 보여주잖아. 네. 객석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찾게 만들어. 네. 그죠? 장루이랑 어디 있지? 막 저 이러면서 부부가 나중에 보여요. 보여. 찾잖아. 이렇게 찾아서 네, 보죠. 부부가 행복하게 그 음악회를 즐기고 있는 자기 제자의 성공한 제자의 음악회를 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둘이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서 그 음악 그 슈베르트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 음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16음표 연주가 좋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또 야 이게 또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 자물쇠가 뭐 깨져 있나? 뭐 이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도둑이 들었나? 뭐 근데 뭐 그냥 나도 뭐 이런 식이고 다음에 고치지. 거기서 우리가 프랑스의 어떤 그 반 빨리빨리 문화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얘기하잖아. 이거 부르면 며칠 걸리는데 우리는 당장 오죠. 당장 와서 당장 고쳐주죠. 근데 프랑스는 그런가 봐.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뭐 옆집 누구는 변기가 막혔는데 며칠 있다가 오더라. 뭐. 그런가 봐요. 이게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또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뭐 식문화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 있어서 정찬도 막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택배가 너무 친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택배 빨리 안 오면 막 신고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거기는 인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거기는 이렇게 배관공, 수리공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답게. 아무튼 그런 약간 복선이 있어요. 자물쇠가 깨져 있는 앞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이 그러네요. 노부부에게 생기겠구나. 그런 은유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자물쇠가 깨져 있는 것도 이 가정의 어떤 이 안락함, 편안함, 그렇죠. 예, 네. 그게 깨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근데 보여주는 그렇잖아. 장면이고, 누가 예. 천년만년 200살, 300살 예.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 언젠가 끝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준 거지. 예. 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진 않죠. 사고가 아닌 한. 예. 누구 한 분 먼저 돌아가시고 예. 어떤 부분은 슬퍼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몇십 년을 또 그냥 또 이렇게 혼자서 사시는 분도 분들도 있고, 제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거 우리들 다 있잖아요. 그 모습인데 여기서는 정말 이 두 부부는 오래 해로했어요. 사실 네. 보면 이 영화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오래 해로해가지고 둘이 너무나 그냥 한 몸 같아.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증상이 멍 증상이 때리죠. 오죠. 갑자기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갑자기 사람이 멈춰. 예. 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너무 웃겨.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옷 몸이.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예. 막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 하고 뭐 그런 아주 느리지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풍이 와서 점점 악화가 되죠. 좋아지진 네. 않겠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존심도 엄청 강해서 그렇죠. 처음에 이제 딱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도 나 그렇게 보지 마라. 그렇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놔둬라. 그러면서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화장실 갈 때도 의지해야 그렇죠. 되고 목욕할 때도 의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죠. 그게 보여요. 맞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제 선언을 하죠. 나 다시 병원에 예. 보내지 마라. 예. 약속해달라. 나 절대로 다시 병원에 보내지 말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거기서 그냥 외면해 버리죠 그 말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모님이 결정한다기보다도 막 자식들이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모시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 둘이 이렇게 살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뭐 이렇게 뭐 대면대면한 딸도 아니고 예. 뭐 잘 키우고 관심도 있고. 좋은 딸인데 와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또 아버지가 섭섭한 마음을 그래 맞아. 담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너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우리 계획은 이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딸이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냐 지금 보니까 엉망이다 막 이러면서 막 딸이 투덜거리니까 그럼 네가 할래? 딱 그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가. 그때 딸이 난색을 표해. 예. 그죠? 그 이사벨 유페르. 네, 유표르가 이사벨 유페르 정말 연기 잘하는 네. 배우예요, 사실. 나는 그 코파카파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여자 캐릭터 정말 놀라운 캐릭터인 것 같아. 정말 막 이자르 유페르가요? 이사벨. 야 이자비라 이자르라 그랬네. 이자르는 축구 선수 아니냐? 하여튼 예? 근데 거기서 그 캐릭터 있어. 막 극성 맞으면서도 네. 막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여기저기 막 오지랖 넓고 막 그런 여자의 그 역할을 너무 잘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도 뭐 좋은 딸인데 그냥 딸인 거지. 제가 요즘 이런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저도 아들인데 왜 이런 걸 느껴?
아 부모님 네,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하면 이런 무력감을 느껴요. 그냥 나는 아들일 뿐이구나. 당연하지. 그렇죠? 같이 안 살잖아. 같이 당연하지. 안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없어. 우리도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뭐. 어머니가 저기 당뇨가 좀 심하신데 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다 아시죠 이 영화처럼. 그러니까 그렇지도 아버지가 않아? 옆에서 챙기거나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건데 음. 제가 뭐 이게 뭐 24시간 관찰하면서 챙기면서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인생이구나. 또 하나는 두 라는 분이 생각이 그렇게 들죠. 원하시지도 않아. 물론 아까 네가 할래? 라는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가 해야지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은 나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확 몰입을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 그 음악회 보고서 돌아와서 문 따져 있는 거 보고서 뭐 이거 고쳐야지 뭐 훔쳐 없어진 거 없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코트 같은 걸 벗으면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 오늘 참 이쁘다는 거 내가 얘기했나? 아, 예. 그 대사가 있어. 예. 이 부부의 어떤 젊었을 때 사랑하기 시작해서 예. 중간에 사진첩 보는 것도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장르의 젊었을 때 사진 같은 게 있더라고. 참 둘 다 미남 미녀였죠. 딸이 그 얘기도 하죠. 아버지랑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안도감을 느꼈다.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계속 같이 살수 행복하게 있겠구나. 살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을 대사. 느꼈다. 이런 대사가 있죠. 그런 예. 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해서 정말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잖아요. 예. 아름답고 참 소중하고 멋있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현실은 둘이 같이 자다가 이렇게 그냥 잠자다가 죽을 확률은 굉장히 없잖아요. 네. 아름답게. 누군가는 무슨 암이나 아프고, 예. 뭐 병이 찾아오는 거고. 대부분은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지고 할머니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가 그 연기를 너무 잘했어. 일단 그게 그렇게 느껴져? 어떤 게요? 나는 마냥 좋던데. 뭐가 좋아? 여기서 두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에 좀 극단으로 가긴 하지만 그 모습까지도 인정이 다 되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그 당연한 거고 당연히 말 들어줘야 할 약속이고 또 그걸 위해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걸 위해. 이제 그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된 다음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이 할머니는 몸도 그런데 우리 전에 뭐 아이리스나 뭐 Away From Home 이런 영화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 생각났지 아이리스. 그거랑 이제 반대인 거죠. 몸이 아픈 건데. 근데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이제 아프고 해서 영화 보면 중간에 이제 막 헛소리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봐야 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거기 진짜 가슴이 아픈 거지 여기서. 그거 아름답네 참. 그 참 오작이 좋은 얘기한 것 사랑이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의 감정과 그것을 직접 당해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거야 나는. 물론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이 안타깝고 힘들고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하는 거는 맞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낄 거라는 거. 그래? 그거는 좀 너무 관조적인 입장 아니에요? 아니야. 어쨌든 그렇다면 아니, 다행이죠. 그럴 그렇다면 거라. 다행이에요. 나는 아니 근데 여기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느껴. 솔직히. 그러면 뭐 네. 여기서 이 장 루이가 했던 연기는 뭐랄까요? 그 당연하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오는 갈등과 가슴 아픔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래 불러주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평생 같이 옆에 있었던 남편이니까 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소리가 그렇게 치닫는 거죠, 사실. 어떤 영화 또 생각났냐면 우리 영화 중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영화에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벽에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거는 그 영화를 보고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사랑합니다가 이 영화보다 좀 빠르거든요. 1년 정도. 근데 거기서 본 그거가 나와. 그래가지고 진우아, 너 왜 계속 울어? 지금 말 안 하고 말이려고 울어. 말을 못 하겠어요. 너 왜 울어? 아니, 저는 그게 아파? 영화 그냥 봤어? 빼죠. 예, 그냥 빼죠. 뭘 빼줘 임마 빨리. 저 울라고 그냥 울라고 빼죠. 내가 어떤 너 거? 뭐 이렇게 오래 같이 산 사람 있냐? 아니 저는 이거 보면 자꾸 저희 할머니 생각 나갖고. 할머니 내절 중이셨니? 그렇죠. 갑자기 그냥 오신 거라서.
근데 주변에 되게 너무 많아. 많죠. 우리 그렇지. 외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음. 노년에 음. 한 분이 편찮으시고 한 분이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처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그게 1, 2년이 아니고 몇 년씩 가지. 진짜 10몇 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냥 저는 그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 음? 어머니가 그 버스 그 영정을 싣고 화장터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막 펑펑 우시면서 음. 어머니가 계속 혼자 넋두리를 하시는데 음. 병간호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당신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당신 너무 좋겠다. 이제는 안 아파도 되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그게 그 아팠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을 예. 치닫는 그 모습을 이해하게 만드는 예. 얘기죠. 예. 그렇죠. 안 아파서으면 좋겠다. 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아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겪어야 돼요. 예, 젊을 그- 때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거잖아요. 네. 사실 나이 80 이렇게 돼가지고 네. 죽는다면 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전에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할 때 그 그쵸. 그렇죠. 제시카 텐디가 참 복받은 거다. 그 참, 자연스럽게 죽은 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하늘나라 가서 예. 참 복받은 복받았다. 거다. 예. 그 말이 이제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그냥 네. 아침에 가봤더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물론 그 가족들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 받은 거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 오래 하고 병원 막 옮겨 다니고 가족들 그 예전에는 뭐 집안에 기둥불이 다 뽑히고 그래도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죠. 그게 그게 가족의 그렇지. 마음이야. 예. 특히 배우자는 더 그렇겠지. 그렇죠. 저도 뭐 겪어봐서 아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했을 때 그게 음. 이론은 뭐, 그런데 손으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 하여튼 이 아무르라 사랑이라는 이 제목인데 아주 예. 예쁜 제목을 단 영화인데도 보면은 많은 게 생각이 나는 영화이고요. 준호가 얘기 좀 해. 이제 괜찮아? 진정했니? 아니 뭘 진짜. 아이 지금 뭘 진정해요. 그러면서 울 것 같아. 영화 소개는 잘 하더만.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아무튼 아니, 뭐 예. 영화가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참 느리잖아요. 되게 느리지. 되게 느리잖아요. 그 음악회 보는 것도 느리고 음악도 많이 안 나와. 예, 느린데 저는 이 안에서 뭐가 빠른 게 있더라고요. 영화는 느린데 할머니의 증세가 되게 빠르게 악화되는 게 보여서 병세가 막 악화되죠. 예. 그래서 전 자꾸 이게 뭐 아까 전에 최 과장님 우리 사랑꾼 최 과장님이 이 경험에 사랑에 대한 경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이 영화는. 계속 볼수록 이게 눈물이 나. 진욱이가 근데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요즘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웰다잉 하느냐 그렇죠. 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죽느냐예요. 이 영화를 6글자로 하자면 예. 어떻게 죽느냐.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스틸 최근에 스틸 앨리스. 예. 스틸리스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증세라는 게 찾아오고 음. 그 가족들한테 자기가 부담을 주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나한테도 문제들이 있죠. 좋은가라는 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고 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스틸레스는 이제 뭐 줄리안 모어는 거기서 좀 젊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 뭐 풍이 왔다 그래도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할머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아버지가 뭐 풍이나 암이 왔다 그래도 뭐 나이가 그러시니까 뭐 잘 이렇게 병간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이 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예. 이들한테는. 무너지는 그거는 우리 할머니 삶이 무너지는 할아버지도 얘기인 마찬가지야.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 40년, 4, 50년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 일이 아닙니다. 먼 일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왜 노인 자살률이 1위고 노인 복지가 사각지대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좀 다른 얘기 해보자면 좀 이 영화 보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 생각난 게 베티 블루였어. 37도 2부. 그 영화의 이 여주인공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죠. 근데 이건 젊었을 때 얘기야. 그렇죠. 젊었을 때 얘기야. 근데 참 생각나는 영화 한번 참 파란만장하구만. 그 비슷한 스토리라서 계속 생각이 난 거야. 근데 하나는 이런 장수상에도 생각. 장수성이도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싶은 거야. 아까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할까를 고민하게 만들죠. 난 도대체 어떤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이 나는 영화- 바라보는 나도 이렇게 막 그런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뭔가? 근데 이터널 선샤인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인 거야. 생각해 보니까 싸우고 헤어진다고 난리 피고 수도 없이 서로가 그랬던 것들 혹은 우리 그 저 말리아나인가 그 강아지 나왔던 말리아나. 말리아나에 나왔던 그 수만 가지의 애들을 키워내면서 거쳤던 고통들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건 그 두 사람 사이에 이거야.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어야만 하는 혹은 당연히 해야 하는 물론 고민되고 어떻게 해줘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이 난 할아버지의 표정에 다 있다고 생각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마지막의 결론은 그 결론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결론은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결론과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는 거야. 근데 이미 한 사람이 그 정도가 됐을 때 한 사람을 보내고 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지. 자기 인생도 그렇고. 근데 아까 김 PD가 이거 아름답고 당연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겪는 그 아픔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 말고 그 병 걸린 할머니가 죽어가는 걸 보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니까. 중간에 딱이 때리잖아. 그렇지. 물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응. 내가 봤을 땐 처음 때려본 것 같아. 당연하지.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장로이 할아버지가 뭐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환자를 때린 거지만 진우가 그만 좀 물어. 뭐 물라고 왔어? 아니 그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보다 1년 먼저 나왔던 거기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 송강호 가족 송강호 송재호 죄송합니다. 송재호 선생님 가족 얘기가 있어요. 김수미 이거랑 할머니. 이거랑 비슷한 스토리예요. 거기서 자기 애들 와가지고 그 애들은 자꾸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 하고 나중에 그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이순자한테 부탁을 하잖아. 근데 그 스토리 우리는 더 공감을 하긴 하죠. 나 왜냐면, 훨씬. 그러면 애들이랑 이런 관계 이런 거가 그치. 여기서 이 이사벨 위페르 그거랑 달라.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더 우리 거가 있잖아요. 정서가 부모님한테 그런 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이순재 할아버지의 그 러브라인이 가기 때문에 그 영화가 또 그런 아픔도 있지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막 부럽고 막 정말 얼굴 뜨거워지는 영화였다고. 근데 그게? 나는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하는 영화였고 좋아했던 영화였죠. 그게 그대를 사랑합니다였는데 그렇게 잘생긴 할아버지야? 아니요. 뭐 실제 그 알렉산드르 그 제자. 아. 실제 프랑스 유명한 네. 피아니스트네요. 원래. 피아니스트죠. 네. 예.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게 쇼팽의 즉흥곡이 나오죠. 임프롬프트라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피스라서 피아니스트들을 다 쳐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8개가 있어요. 즉흥곡이. 근데 그중에 1번이랑 3번인가가 나오죠. 이 영화에서. 이따 끝날 때 틀어드릴게요. 3번. 3번은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알렉산드르 이 아저씨가 친 거가 있을랜가? 하여튼 뭐 한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네요. 제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연기 되게 잘하죠. 알렉산드르 타로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연기도 아주 잘하고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자 같아. 예, 맞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옛날에 왜 나한테 그거 처음에 베토벤 그거 시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소브레니까 가서 그걸 치잖아. 근데 그 피아노 진짜 실제로 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한 것 같더라고. 아주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 아주 인생이 연기야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참 웃긴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니까. 그 뒤로 가는 남과여는 봤어 혹시? 옛날 남과여 말고 뒤로 가는 남과여도 있어요. 저 한번 중간에. 뒤로 가는 남과 약수터? 약수터요? 약수터에 아, 뒤로, 뒤로 가는 남과 그 얘기 전에 한번 한것 예. 같아. 뒤로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 아무튼 남과여를 일단은 한번 남과여와 히로시마 내 사랑, 히로시마 모나무 이거 두 개를 한번 보고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성기를 보고 예. 남과여는 봤어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에서 되게 자주 했었는데.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노래만 기억나고. 저도 이렇게 장면만 기억나요. 어, 이렇게. 좀 그것도 약간 다시 좀, 보면 이제 기억나겠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두 영화를 보시고 보면은 남과여는 재밌어요. 근데 히로시마 내 사랑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지루하고 있는데,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이 서구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런 거에 관한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아무르는 여러분들 이게 주인공이 젊지 않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한 60살 정도 되려나요?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아줌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 네. 그 알렉산드르가 제일 젊은 사람 네, 같아. 피아니스트가. 내가 보기에는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야외 씬도 없고 계속 집에서 그렇죠.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돈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진욱이 이제 진욱이 이제 그 돌아온 것 글성 클럽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클럽에 뭐 언제 여기 들어갔어요? 혹시 오게티 오게티는 뭐, 눈물의 티가 좀 있었나? 뭐 오게티를 뭐 굳이 뭐. 그렇죠. 좀 기억에 남는 씬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샤워하는 씬이었죠. 이제 몸을 씻겨주는 간호사가 와서. 예 할아버지가 저 먼발치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씻는 장면도 사실 오래 나오죠. 그렇죠. 예, 간호사가 씻겨주는. 하여튼 모든 장면이 다 계속 오래 나와요. 길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롱테이크야. 계세요. 오래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그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 때밀이 때타올로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타올 없는데, 몸을 거기? 닦아내신 이렇게 막 쓱쓱 문지르는데 그게 따가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자꾸 막 소리 지르지. 자꾸 막 해요. 불편하다는 그쵸. 티를 근데 싫다라는 거죠. 그게 할아버지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기에도 뭔가 할머니가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와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마 이렇게 한다 얘기를. 그렇죠. 엄마 찾는다. 예. 근데 할아버지는 예 그래요 하다가 결국엔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간호사 한 명을 더 붙여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라버리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볼 때 저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걔가 그 할머니 머리 빗길 때 그 짜치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자르죠. 머리 막 빗기는데 환자들 머리 빗기는데 그렇게 너무 세게 하는 거야. 아프게. 그 할아버지 근데 되게 이렇게 점잖게 자르지. 근데 그 간호사가 되게 거칠게 반응하고 나가죠. 그렇지. 내가 몇 년 경력인데 막 이러면서 그거 자를 때 저 사람 정말 소양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 같으면은 쌍욕하고 쌍욕하고 돈 내팽개치고 했을 텐데 돈 다 이렇게 해서 거스름 돈 없다니까 다 가지라고 하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거의 800유로 이렇게 주던데. 800유로면은 되게 큰 그거는 돈인데. 자기가 보내려고 그 물어서 당신 받을 돈이 얼마냐고 자기가 줘버리는 거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본 그쪽의 복지는 이런 거야. 당연히 지정해줘서 당연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돈을 왜 주지? 그 비용은 자기가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돈이야.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당신 받을 돈이 얼마냐고 돈 줘서 보내는 네. 느낌이거든. 아, 자기 줄 그- 돈이 아니야. 그 비용을 되게 크게 청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른 것 같아요. 간호사가. 너 나 자르려면 얼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호사도 된 여기서 어떤 일을 마감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린 어떤 거. 그런 그렇지. 부분을 얘기해야 되잖아. 경력의 문제가 될 그러니까 수도 있고. 이 아저씨한테 하는 게 당신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당신은 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하고서 가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느낌을 정말 받았어. 그쪽 그거? 복지는 캐나다에서 본 것도 있고 이쪽도 그렇고 내가 만났던 한 사람은 혼자 사는 독신남이었는데 아마 연세가 70대 넘었던 것 같아. 응? 혼자 살아. 딸 사진이고 뭐 다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가능한 게 뭐냐면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전에 시코 할 때 봤잖아. 그렇죠. 마이클 모어가 프랑스 가가지고 했더니
그 오잖아 와가지고 뭐 도와드리고 빨래라도 하고 막 요리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 아, 그게 짱복지인 것 같아. 근데 짱복지. 역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틀릴 거야, 왜냐면 아마. 틀릴 거야. 어. 근데 얘기해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어. 두 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을 맞으면 고민이 딱 두 가지잖아. 이거 어떻게 끝내지? 라는 것일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끝내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끝내지? 아, 라는 생각인 거야. 하실 수 있다. 거기에 아들, 딸이라도 혹은 자식들이 비용이라도 줄 수 있다면 유지가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하여튼 그 극단이 있잖아. 우리 극단은 너무 쉽게 올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1위가 되잖아. 아, 그냥 자살률도 1위구나 참.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유 빌어먹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 안에 직업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이 할 일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국가가 고용할 수 있는 직업이 이거잖아. 돈 국가가 주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럼 다른 일이 아니야. 직업으로 그걸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직업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느끼기에 당신 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거지. 복지 철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티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린 그 근처도 못 갔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프랑스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뭐 저 아이슬란드건 다 암이나 이런 풍 이런 게 오는 그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병을 걸리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국가나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그렇죠. 거지. 시스템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죽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시스템이나 국가가 또는 사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이 영화는 사실 한 걸음 더 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이 영화는 좀 그렇게 갔긴 하지만 뭐 영화적인 그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우리 죽을 때는 최소한 야 우리 뭐 애들 걱정 안 끼치게 그 그냥 저기 우리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뭐 참 쓸데없는 얘기 하지 그런 마세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죽나? 우리나라에서 안 쓸데없는 늙어? 얘기야. 어? 예? 풍 안 와? 당뇨 안 와? 아 자기 돈 있잖아요. 아, 돈이 있구나. 근데 네. 역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랬으면 안 죽나? 씨. 예, 그쪽의 논리를 내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논리가 팽배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야 젊었을 때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돈이 없는 거고 우리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라는 데 방점이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다. 특히 어르신들이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거야. 아무로 얘기하다가 정책과 시사로 아무튼 예, 다시 잘 됐어. 좀 돌려서 영화 김기지의 정책과 시사. 잘 나왔어.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진우가 얘기했지만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 할머니가 안는 할머니가 처음에는 한쪽이 마비가 되고 네. 풍 그 증상이 있죠. 그러다가 두 번이 오지. 그 침대에 쉬를 해. 쉬를 하는 그때. 장면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게 다 젖었다고. 근데 조르주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써.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데 이 할머니는 이미 자존감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냥 가버리죠 화장실로.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의지가 있는 거야.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할 거라면 술을 내달라. 그러니까 그 무언의 그거를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 병원에 다시 가기 싫다는 말도 그 말이었고. 네, 맞습니다. 우리 유돈노 잭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 어떤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존엄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영화가 던져주죠. 어려운 문제. 그 문제도 있다고 봐 맞는데 나는 우리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그 아주 꽉 차 있는 부분이 아픈 사람은 미안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써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참 복잡 오묘한 감정들이 거의 꽉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 두 사람만의 감정. 근데 그 감정이 물론 비극인데 너무 좋은 감정이잖아. 마지막에 나눌 수 있는 두 사람의 완성된 감정이라고도 생각드는. 그게 난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본다면은 참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내가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봐줘. 이 영화가 글쎄요 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이런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칙칙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나는 그 감정도 이해는 들어.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내가 정말로 평생을 같이 하고 마지막을 같이 할 순간에 있는 사이의 사람이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아모르 같아. 사랑인 것 같아. 그렇죠. 이 제목이 참 아이러니죠. 아무르. 아, 이 할머니 풍우르인데 아무르.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을 왜 하냐? 나 이름 미쳤나 봐. 그래서 아모르 이게 아니고요. 아 근데 아무르 얘기하면서 진욱이가 계속 울어가지고 진욱이가 말을 못했네요. 야,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라. 아무르 지나가야 되겠다. 이거 좀 암울해져가지고. 네? 아니 뭐 가슴 통증 충분합니다. 그래? 너는 이 영화 보면서 통증 없었냐? PD? 나는 오히려 다른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대단한 놈인데. 그거는 감심장인데? 나는 오히려 감신장애보다는 강적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 지금의 모습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아버님이 좀 잘 편찮으신 게 모셔라 있어서 빨리 장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너는 그러면 뭐 아, 우리 집 손주 많아, 진짜. 우리 집도 손주 있어. 내 동생이요 동생. 이젠 손주 자랑하시는 거지 지금. 참 동생이. 어쨌거나 내 동생에게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근데 좋은 여동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포일을 애써 안 했는데. 다 알 거야. 근데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장면이 있어요. 있죠. 그 장면은 되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하시네요. 되게 얘기하고 나 근데 그거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보다가 그걸 보면은 그 장면에서 그 가슴 통증이 그냥 거기서는 그냥 다 느껴지죠. 거기 이게 통증이 오다가 거기서 그냥 까무러치는 것 같아. 거기는 그 야 여기서 뭐 그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양쪽의 통증이 다 느껴지잖아요. 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어떻게 연기를 했지? 거기 나는 아니 얘기하지 마요. 아, 그래요. 얘기하지 그게- 말지 그게, 마요. 그게 영화적인 그걸 부분이 거예요. 아니라 실제로- 정말 급작스럽게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할머니 어떻게 봐? 그런 생각이 딱 들기도 해. 그게 이렇게 마술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마술? 예. 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막. 근데 대역이었네. 그렇게 그 느끼시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서 음악이 없어. 이게 이 음악 피아노 없어. 선생님 두 명의 얘기인데 난 끝에 슈베르트의 뭐 이런 게 근거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그 두 사람에게 음악은 사라진 거죠 이제. 내가 보기엔 프랑스의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고발적인 내용 같기도 해. 자기 나름대로의 복지 체계의 문제를 얘기해. 아까 진욱이랑 나랑 약간 의견 갈라졌던 부분 있잖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이 있었냐 없었냐. 음. 근데 그게 어떻게요 엔딩 그거랑. 그러니까 참 그거는 얘기하지 말까? 그 테이핑을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집을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치 마지막에 네, 그렇지. 저는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은유라고 근데 생각을 그 했고. 테이핑을 하려면 창문도 해야 되는 창문은 비둘기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안 되지. 네, 테이핑을 그러니까 했다는 테이핑은 거지. 그거는 그냥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치. 저- 나중에 문을 다 까고 들어오잖아. 네. 그 처음에 고장났던 자물쇠는 고친 건가? 그 얘기도 안 나와. 안 고쳐서 그 테이프로 붙인 건가? 뭔지 몰라. 하여튼 아이, 그래. 자세히 얘기하지 마요. 하여튼 영화 보세요. 네. 아무르. 봐도 그 장면은 잘 모르실 꼭 거고요. 보세요. 네. 아모르 이거 아니고요. 아모르였고요. 아무르. 아모르. 가슴 아픈 통증 영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아모레 하면 뭐지? 아모레? 아모레가 아모르. 아모레 퍼시픽.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